안녕하세요. 분양 설명하는 남자 분명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분양 현장은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입니다. 드디어 떴네요. 원래 올해 초쯤 분양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늘어지다가 투기과열지구로 바뀌고 더 심각한 규제가 추가되기 전에 후다닥 분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일반 분양받는 여러분에게는 유리한 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사실 여기 현장은 말씀드릴까 말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분양이거든요. 공공분양은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청약 인정금액 순으로 줄서기 시키는 단순한 방식이기 때문에 전략이고 뭐고 없습니다. 가점도 필요 없고요. 타입도 뭐 규제가 많아서 고민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누가 급여 조건, 재산 조건 맞춘 상태에서 청약 인정금액이 누가 높니? 아, 너였구나. 그럼 넣어줄게. 이렇게 좀 특이한 요소만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소득이 매우 적은 저소득층만 쓸 수 있는데 분양가가 이것저것 하면 5구 타입 기준 5억 후반대입니다. 물론 주변 시세에 비해 2, 3억 싸긴 한데 겨우 한 달에 3인 가족 총급여, 좀 더 구체적으로 실수령액으로 따지자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3, 400 이하로 버는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분양가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바로 완공 다음 해부터 원금과 이자도 분할 상환해야 되는데요. 재산 보유도 가장 적어야 되고요. 결국 부모가 돈 많은 금수저면서 적당한 회사나 장사 여유있게 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워낙 물량도 많고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회 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만요. 특히 신특 물량이 무려 512개나 됩니다. 생애 최초 특공도 339개나 되고요. 이 두 개 특공이 합쳐서 1718세대, 전체의 51%를 차지합니다. 어마무시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 정도 기회 되는 곳이 없을 거니까요. 다만 특공 물량으로 당첨되면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런 변화가 중요한데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판단하는 정부의 시각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해석하면 한 25번째쯤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분양이나 특공 물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국가와 일부 공유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의무, 예를 들면 의무 거주 기간을 대폭 늘린다거나 전매 제한 기간을 엄청나게 늘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소유권에 대해 국가와 일부 지분을 공유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루라도 빨리 그나마 지금 조건일 때 분양받으셔서 미래에 있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의 규칙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므로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전략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받으시면 6개월 내에 전입하셔야 됩니다. 즉 현금 일시불로 아파트 살 수 있는 소수의 분이 아니면 무조건 전입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완공 때 곡소리 납니다. 특히 특별공급 주의하세요. 일단 여기 현장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 성남 구도심에 대한 원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남 구시가지는 사실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분당이나 판교와 같은 성남이긴 하지만 성남이라는 단어로 같이 묶기엔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분당과 판교 사람들은 성남에 산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할 정도죠. 게다가 성남 구도심은 충분한 도시계획이 검토되지 않고 난개발로 조성되어서 언덕도 많고 도로도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저 분명남이 여기가 공공분양인데도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 선입견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남 구시가지, 특히 수정구 하면 심지어 성남 사람들도 에이 거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특히 이렇게 현지 사람들이 별로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곳, 그런데 알고 보면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 이런 곳을 보면 저 분명남은 어깨춤이 절로납니다. 황금 보물을 찾은 것 같거든요. 저희 분명남이 비상식적인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낸 곳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잔치에서는 사실 먹을 게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경험상 그런 잔치가 벌어지면 잔치가 너무 커져서 정부에서 규제의 칼날을 추가로 들이댑니다. 괜히 그런데 하면서 당첨돼도 각종 규제에 신음하는 것보다 외면하는 곳, 철저하게 기존 현지 사람들의 선입견이 안 좋게 박힌 곳, 그런 곳이 제대로 된 황금지도입니다. 바로 성남 뉴타운이 그 기준에 딱 맞습니다. 우선 입지를 보겠습니다. 앞뒤 자르고 강남과 판교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 핵심 업무 시설의 두 군데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겁니다. 이런 입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입니다. 교통은 사실 아주 100점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산성역 포레스티아처럼 역을 띄고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단지가 워낙 커서 각 꼭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400m에서 800m 사이에 8호선역을 이용할 수 있어서 100점은 아니지만 80점 정도까지는 줄 수 있는 괜찮은 위치입니다. 세 번째로 세대수입니다. 무려 4,774세대며 바로 옆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4,089세대까지 합치면 8,863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3,372세대의 산성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단지를 합치면 무려 12,235세대로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산성역 인근 성남 뉴타운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만세대 이상의 집적된 뉴타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뉴타운에 들어오는 1만 세대는 근처 어중이 떠중이 10만 세대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입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헬리오시티와 여러 재개발 뉴타운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주한 입주민들의 유형에 따라 없던 학교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집적된 신도시급 1만 세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중사층 이상은 누구보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률적으로 분석 대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각종 인프라를 자신의 뉴타운 인근으로 끌어오고 특수 권역처럼 독점적으로 발전시키거든요. 바로 여기가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로 분양가입니다. 현재 분양가는 5구 타입 5층에서 20층 1블럭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이고 평당 한 2,253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분양할 3,372세대의 산성구역은 아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도 여기보다 더 비쌀 겁니다. 게다가 산성구역은 10월에 관리 처분을 받고 또 어떤 규제의 칼날이 추가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분양에 바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점점 재개발 분양의 공공재적 개념을 강화하다 보니까 산성구역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분양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이프로지오가 우리가 아는 분양 형태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서 여기라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각설하고요. 분양가의 유효성을 보자면 바로 옆에 입주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면 현재 5구 타입 6월 17일에 9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신고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분양가는 5억 4천이기 때문에 약 4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점은 산성역 포레스티아보다 역에서 먼 산성역 자이프루지오가 과연 얼마나 가치할까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보기엔 5가지 요소로 인해 완공 시점에 산성역 포레스티아와 거의 유사한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첫째, 포레스티아가 3년 차가 넘어갈 때 자이가 새 아파트로 완공된다는 점. 둘째, 자이 브랜드 파워. 셋째, 산성역 인근 최대 세대수 단지. 넷째, 공원을 끼고 있는 입지. 다섯째, 초등학교까지 품고 있는 입지. 이렇게 5가지 요인으로 인해 포레스티아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며 2023년까지 포레스티아는 아마 5구 타입 기준으로 약 11억 정도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고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묻지마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약 조건과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인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가 민간 분양이 아닌 공공 분양이라는 것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싹 가져가셔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청약 작업과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은 일반 분양처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 조건부터 맞춰줘야 되는데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통장이 총 24회 이상 납입해야 됩니다. 만들고 24회 이상 납입이 안 된 경우는 또 땡입니다. 이거를 맞춘 상태에서 이제 평형별로 재산과 급여 기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반 공급 기준으로 60제곱미터 이하를 살펴보면 자산과 소득 요건이 맞춰져야 됩니다. 부동산은 총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특히 자동차는 매수 금액에서 매년 10% 감가상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3인 기준 가정에서 월 평균 555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공은 666만 원까지 인정되니 참고하시고요. 이제 당첨 순서가 매겨지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요. 이렇게 24개월 납입과 자산 기준, 소득 기준을 모두 통과한 분은 다음으로 이제 누가 청약 인정 금액이 맞냐로 결정됩니다. 중요한 건 총액은 관계없습니다. 인정 금액이 중요하며 매 회차당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20만 원을 넣으셔도 10만 원만 인정되고요. 2번 나눠서 5만 원씩 넣으셔도 첫 번째 5만 원만 인정되는 겁니다. 이 인정 금액이 큰 순서대로 당첨되게 됩니다. 60제곱미터 이상의 평형에 대해서는 자산과 소득 적용 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청약 인정 금액만으로 당첨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공으로 다 빼서 일반 물량이 얼마 없어요. 겨우 229개로 전체 물량의 13%밖에 안 됩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자, 이렇게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 말씀드렸는데요. 대중이 저평가할 때, 현장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강할 때 투자 수익은 일반적으로 더블을 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나중에서나 다 올라서 어떻게 저기가 저럴 줄 알았냐, 예전에 너무 못 사는 동네였다라고 한탄하는 게 일반적인 무주택자이면서 투자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더 높은 차원에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경쟁자들을 압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8월 12일 수요일은 당일 1순위, 13일 목요일은 기타 1순위 청약, 8월 14일 금요일은 2순위 청약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많이 당첨의 행운을 가져가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정보 경쟁력으로 청약과 부동산 투자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